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화서별서란 곳인데, 네, 예,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화서별서가 어떤 곳이죠? 이 화사별서는 예, 조선 개국 1등 공신인 예. 조준의 직계손인 조재희가 건립한 집입니다. 예, 이 집은 예, 원래 본가는 서울 당주동, 즉 광화문 앞에 있었고, 이 집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별장인데요. 예, 화사별서, 예. 화사 조재희의 예, 별서, 예. 별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해설사님은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조제희라는 분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죠? 이 건축주 조재희 할아버님께서는 예. 저한테 고조부님 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선개국공신 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준은 어떤 분이죠? 조준 할아버님은 저한테 21대 할아버님이십니다. 아, 이 조준 할아버님은 조선 개국 1등 공신이었고요. 예. 그때 당시 고려 후기 권문세족 출신이었지만 예. 많은 토지, 재산을 포기하면서 예. 과전법으로 대표되는 토지 개혁을 하였고, 예. 지금으로 치면 법전인 경제육전을 편찬하셨습니다. 예. 또한 그 숭례문 건설 총책임자로 있으셨었고, 아, 숭례문이면 지금 남대문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서울 남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남대문이 고려 말에도 남대문이 지어져 있었나요? 조선 개국과 함께 숭례문을 짓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건설 총책임자로 계셨다고 합니다. 원래 대문은, 예. 저기 보이시는 대문은 예. 북쪽에 있었던 북문을 예. 이설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예, 잠깐만요. 이제 동서남북 얘기할 때 풍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안 그러면은 나침반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침반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이 지금 동쪽이다, 그죠? 네, 동쪽입니다. 이건 그러면 지금 이걸 동문이라 부릅니까? 따로 그렇게 부르는 명칭은 없고요. 예, 예. 원래는 저기 담벼락 부분이 소슬 대문 겸 기역자 형태로 바깥 행랑채로 구성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6.25 때 소실 후 6.25 한국전쟁 때 소실 후 북문을 저기 이설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화사별서가 조선조 개국하고 그때 이게 조성을 한 집입니까? 아니면 1900 몇 년도 그때 하신 거예요? 원래 화사별서는 1800년 중후반에 조성이 되었었는데요. 예. 1894년 동학 농민운동 때 한번 소실이 되었고, 소실 후 대규모 재건 공사를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집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한국전쟁 때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원래 집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여기서는 연못이네요? 네. 대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앞으로는 연못이 보이는데요. 이 연못은 천원지방 사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원지방이라 함은 동그란 것은 하늘이고 네모난 것은 땅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또한 여기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게 되면 천지인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계관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못을 만든 이유는 집이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못을 조성을 했다고 하고요. 네, 저 오른편에 보시면 당시에 사용하던 석빙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저기는 이제 지열이 이렇게
여름에 온기가 이렇게 열기가 안 받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보니까 요 물도 여기 늘 이렇게 흘러가나요? 네, 물은 항상 흐르고 있고요. 지금 땅 밑으로 예. 대략 50m 밖에서 저 위에서 저 위에 저 50m 밖에서 이렇게 지하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자연 경사를 이용해서 물을 예. 끌어오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요 밑으로 지금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잔디밭 밑으로 다 수로가 이야, 설치되어 있고 엄청난 공사를 하셨군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예. 그 여기 꽃도 보니까 조경도 잘 해놨네요. 예. 네. 또한 저 연못에 보시면 예. 저 나무가 있는데요. 예. 저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 예, 뭐 예. 목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예. 보통 이 배롱나무는 선비나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요. 아, 선비나무라고. 예. 보통 양반집, 즉 반가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롱나무가 계속 껍질이 벗겨지기 때문에 안과 속이 같다 해서 지조와 절개를 표현을 합니다. 지조와 절개를 표현한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벼룩나무를 심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아, 그래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지금 계신 곳은 예. 남자들의 영역입니다. 예, 요 영역은 네, 지금 이 잔디밭, 예. 이 대문부터 지금 이 잔디밭은 다 남자들의 영역이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저 앞으로 기역자 형태로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아, 사랑채가 있었네요. 예. 네. 중문, 저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 중문 겸 사랑채가 있었고, 예.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것이 어딘가 주춧돌 같은 차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 보시는 돌이 실제로 사랑채의 주춧돌 자리입니다. 예. 지금 요 앞에가 원래 사랑채 겸 중문 자리였습니다. 예. 그 6.25 때 소실됐다 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빨치산들이 와서 그랬네요. 그 빨치산도 그렇고, 네, 저희 집 바로 밑쪽으로 인민군 사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한, 뭐, 이거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집 대문 앞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이렇게 총알을 퍼부었다.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을이 형성된 지가 아주 오래됐다 그러던데요. 이 마을은, 사만시대에 조성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만시대면 고구려 정도 때인데요. 실로 저기 가시면 사만시대의 왕궁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저 산 너머로 가시면 아, 그래요? 직선거리 한 200m 정도의 왕궁터가 있습니다. 토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네모난 형태의 사각정이 존재가 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사각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각정에서 이 연못과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아, 예. 글도 읽으시고 뭐 시도 짓고 하셨다 그죠? 네, 맞습니다. 또한 저 왼쪽 편을 보시면 문자국이 보이는데요. 아, 예, 요 흔적? 네. 예, 요 흔적을 말씀하시네. 예. 저 자리는 원래 현문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유교 사상으로 남녀 유별했기 때문에 뭐 신분제도 있었고 남자의 하인들이나 여성들이 이 문을 이용해서 사랑채로 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급식구. 요즘.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 여자, 이렇게 남녀 유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위에 공간은 이제 부인네들이 사시는 공간이고. 네, 맞습니다. 이쪽은 이제 남정네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죠? 바로 이 계단을 올라가시면 바로 여자들이 거주하던 공간이 나옵니다. 예. 지금 바로 보이시는 곳은 안채인데요. 이 안채는
여자아이 안주인이 예. 거주하던 공간입니다. 예. 저희 집이 1화로는 예. 저기 전면을 보시면 예. 잘 다듬어진 3단 석축 위에 원기둥을 사용하여 예. 집을 지었습니다. 어. 보통 아무리 양반 집이라 하더라도 그냥 자연석, 네모난 자연석으로 사용했지 이렇게 다듬은 돌을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예. 이때 집을 건축할 당시에 고을 원님이 너무 궁궐 같다 하여 집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이에 이 건축주 할아버님께서는 예. 흥선대원군과 예. 조대비로 잘 알려진 신정왕후와 교분이 두터워서 예. 고을 원님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자 궁궐에 가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랬군요. 예. 이 구조를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보통 초가상간 같으면 이쪽에 이제 부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전에 구조도 틀린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저기 전면부에 저기 예. 보신 전면부가 부엌 자리였고요. 예. 여름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하면 너무 덥다 해서 예. 더워서 밥이나 국을 만들지 못하겠다 해서 예. 건축주 할아버님께서 그러면 여름에만 예. 이 오른쪽에서 밥을 해라. 아, 그러면 여름에 더운 날에는 네. 여기서 시원하게 이곳에서 음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하. 그래서 하계 부엌 또는 뭐 여름 부엌이라고 불립니다. 아, 하계 부엌요? 예. 아, 여름철 하계 부엌. 예. 예. 또한 이 위에 보시면 예. 저 감이 있는 자리에 예. 살강 자리인데요. 아, 살강. 예, 예. 그릇을 엎어놓고 뭐 이런 예. 장소였다고 합니다. 예. 그 우물은 어디 있었어요? 우물은 저기 보시면 저 계단 보이시죠? 아, 그 저기 왼쪽 우물 편이 자리였어요. 우물 자리였습니다. 아, 그래, 참, 이게 슬기롭게 해놓으셨다, 그죠? 이 집은 여자아이 안주인이 거처했다면 당시는 신문지였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신문지였기 때문에 예. 이 왼쪽 건물은 아, 여자아이 하인들 아, 여기 여자 하인들. 거주하던 안행랑채였습니다. 아, 안행랑채다, 그죠? 실제로 보면 지붕의 석갈의 크기가 예. 안채와 다른 것을 보아 예. 그 신분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하인들 기가는 집 치고는 건물이 상당히 뭐랄까 준수하다 해야 되겠나 고급적으로 잘 지었는데요. 저희는 건축주 할아버님이 예. 모든 구성원을 잘 챙겨주셨다고 하고 예. 네, 굉장히 대우를 좋게 해줬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 집 지금 보시는 안채의 특이한 점으로는 예. 다른 지붕의 경사도가 굉장히 급격하다는 건데요. 아, 가파르네요. 네. 예. 굉장히 가파릅니다. 예. 이 집은 다른 곳과 다르게 칠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칠량가가 무엇이냐 하면 예.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나무를 예. 전문 용어로 도리라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 위쪽이요. 예, 여기. 네, 맞습니다. 예. 저런 여기 것을 도리라고 하는데 하고, 이 도리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몇 예. 냥가, 도리가 3개면 3냥가, 도리가 예. 5개면 5냥가, 도리가 7개면 7냥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 도리가 많으면은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좀 넓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이 도리라는 것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이걸 도리라고 하고 이 위쪽으로 도리가 이렇게 위로 몇 개가 도리가 하나, 둘,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얼마나 도리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 집은 이 7량가로 팔짝 지붕을 구성한 사례는 전국에서 매우 드문 사례이고 아, 그래요? 특히 경남 지방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안채의 단일 건물 규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기와에도 보니까 여기 뭐 어떤 글자인가 문양이가 새겨져 있는 것 같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기와에 예. 복자도 새겨져 있고요. 예.
그 보통 수복 강령 할 때 그런 한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장수하며 복 받으며 살으라 이런 의미로 기와에 새겼다고 합니다. 야, 그때 당시에 이제 글자를 넣어서 문양을 넣어서 이렇게 그 기와를 찍어낸다는 것은 틀을 다 짜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예사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그 노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한 저 위에 보시면 한자 말고도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저 연꽃 문양은 민간 신앙에서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손이 많아야 된다. 네. 연꽃 연과 있다 할 연이 발음이 비슷해서 잇따라 귀한 아들을 낳는다. 연생귀자를 연생귀자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이 집에 이렇게 새겨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햇빛이 참 고저녁이 딱 비치는 이 뭐라 그래야 되겠나, 참 고가가 정말 평화롭고 또 복이 뭐 술술 들어와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또한 저 뒤에 가시면 기와의 연꽃 문양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춧돌에도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저 보면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줌인을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예. 저것도 그 기와와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새겼다고 추정이 됩니다. 저거를 다 이제 그 층으로 다 깎아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그리고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는 뒷출출들인데. 또한 이 집을 만들 때 일화가 있는데요. 이 나무 결이 보시면 굉장히 매끈합니다. 나무를 깎을 땐 대패질을 하게 돼 있는데 한번 깎고 나서 명주실로 한번 싹 대어 봤다고 합니다. 걸린 명주실로 이렇게 됐을 때 걸리는 곳이 없을 때까지 대패질해서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샌드페이퍼 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명주실로 가지고 이렇게 사계가 터지터지한 게 명주실에 이제 끊어지거나 걸리면은 안 되니까 계속 걸린 곳이 없을 때까지 수작업으로 이렇게 깎아냈다고 합니다. 이야.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 담도 정말 정교하게 잘 쌓았거든요. 그냥 예설계 보면은 뭐 담이구나 하지만은 이 돌을 이렇게 탁 각지게 이렇게 깎은 거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 앞에는 여자들이 사용하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당시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듯이 옛날에 별을 도정하면 나는 왕결을 이용해서 볼일을 보고 나서 볼일을 보고 난 후 덮었다고 합니다. 왜 덮죠? 냄새 나는 거와 팔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볼일 보고 나면 왕결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을 보고 나면은 이제 변하고 등기하고 엉켜져서 이제 이렇게 저게 이제 건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팔이도 안 끓고 또 냄새도 안 나서 그럼 저거를 바로 퇴비로 해서 이제 논밭에 갖다가 뿌렸다 그죠? 볼일 본 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덮고 놔두면 그때 당시엔 또 비료로도 사용했다. 그러니까 퇴비. 참 지혜롭습니다. 네, 예전 분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이제, 저도 촌놈이기 때문에 시골에 이런, 그때는 이게 정랑 또는 뭐 통시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하튼, 옛날에는 변소라 그랬죠, 변소. 네, 변소였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변소를, 그러니까 이 변을 처리하는 걸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랬네요. 실제로 이렇게 덮으면 여름철에도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야, 이런 게 진짜, 참, 정말, 제가 이거 꼭 이렇게 영상에 강조를 해서, 예. 이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이 곳은 여기 앞부분이 부엌이었기 때문에 예? 쌀들물이나 예. 더러운 물을 이곳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오수 이 시설도 따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네, 지금 현대 거고, 지금 이 돌과 저기 보시면 수조 옆에 이 돌들, 예. 이곳에 쌀뜨물을 버리거나 더러운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치사용 물을 여기 버리는 곳이다, 그죠? 네. 이 물도 또 따로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은 데가 1900 뭐 초반이던데요. 정확하게 공사 시작은 언제 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대략 1900년경부터 대략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20년 전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집을 짓는데 예. 뭐 지금 설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 16년에 걸쳐 지었다라는 말이 있고 예. 그러면 전체 일각을 완성하는데 18년 3개월이 걸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 18년 3개월이 조금 더 우세한 네,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위에 올라가 보시면 지금은 후원이었는데요. 예. 한번 가보시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곳은 후원이었고, 예. 저기 빈터가, 예. 뭐, 초당, 뭐 또는 별당이라고 불렸는데요. 예. 그 자리였습니다. 예. 이 세 칸짜리로 세 칸집이었고, 예. 뭐,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기를, 예. 지금으로 치면 신혼 부부들이, 예. 이 별당 내진 초당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건물이 있었고, 네, 지금 이 빈터에 건물이 세 칸짜리 집이 있었고, 저 철 대문 쪽으로는 아까 보셨던 화장실이 똑같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도 건물이 있었던 공간인가요? 저쪽은 동학 농민운동 이전에는 지금 저 안채와 같은 크기의 집이 저 중앙에 있었는데요. 동학으로 소실 후 재건을 하면서는 저 자리에 집은 짓지 않았었고 이 초당 내지는 별당만 존재했었고 저기 저 자리는 채소 저장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채소, 예. 야채, 뭐 채소 저장고가 있었는데 아까 석빙고처럼, 지하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고 대략 경사도는 15도 정도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 계신 이 지하 밑으로는 채소 저장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건축할 당시에 남쪽 지방에 좋은 곳이 있다 하여 나라의 풍수를 보는 국풍을 대동하고 이게 남부 쪽 지방을 이게
별장터를 물색하던 중에 예. 이곳에 터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은 뭐죠? 지금 저희 집에 그 배우 공유 씨가 와서 예? 화보를 찍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예. 뭐 듣자니까 뭐 드라마를 찍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드라마도 찍었고, 뭐 예능, 뭐 이런 화보 등 예. 촬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꽤나 많이 온다, 그죠? 네, 조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트도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왼쪽이 안행랑채였고요. 예, 예, 안내하죠. 예. 지금 저기 빈터, 잔디밭 자리가 작은 행랑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아, 예. 저기도 저 추추 돌자리인가 뭐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저 실제로 추춧돌을 네. 이렇게 다 남아있는 돌은 다 추춧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화사별서라는 이름이 유래가 된 각자 바위가 있습니다. 아, 여기 각자 바위다, 그죠? 네. 예. 지금 오른편부터 꽃 네. 화자로 시작되는 화, 사, 별, 예. 서라고 예. 새겨져 있습니다. 예. 화사란 예. 이 건축주 할아버님이 호입니다. 예. 별서, 예. 별서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별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화사 조제희의 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은 집이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농사를 뭐 몇만 평이나 지었는지 그런 자료는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다 정도로 하고, 자세한 거는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상신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은 상신마을입니다. 아, 상신마을이세요? 예. 그리고 이 각자 바위를 왜 만들었냐 하면, 예. 대규모 재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예. 이 건축주 할아버님의 회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15세 정도면 성인으로 인정을 했고, 회갑 60세가 넘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이 완성되고 회갑을 맞이한 기념으로 이 집에 대규모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명창들이 내려와서 공연을 할 정도였고, 지금 이 보시는 길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야, 저 담도 참 정겹게 잘 사는데요. 이 디자이너가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쭉 뭐 관광지를 다니면서 해설도 많이 들어봤고 했는데, 이 후손께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건 참 가장 의미가 있고, 또 다른 곳도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우리 후손으로서 또 해설을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니다. 저는 제가 후손으로서 이 집을 설명을 해야지 왜곡 없이 잘 전달될 수 있어서 하고 있고, 저희 집은 뭐 1년 365일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와 주셔서 이 고즈넉한 분위기도 한번 즐겨보시고, 옛날의 역사 이런 설명도 한번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후손이기 때문에 말 못할 그런 또 뭐 소갈이라든가
그런 점은 없으세요? 따로 저는 소갈이 같은 건 없고요. 예. 네. 더 많은 분들이 더 와주셨으면 좋겠다. 예. 지금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해설사 생활을 이제 얼마나 하셨죠? 제가 그 전에는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이전에는 예. 관광객 분들이 오시면 저희 할아버지 또는 저희 아버지께서 해설을 해주셨는데 예. 코로나 이후에는 예. 제가 이게 대신해서 예. 관광객분들 찾아오시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게 참 장하고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보람 같은 걸 느끼시면 한 말씀 해보시죠. 네. 보람. 내가, 후손이 직접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서 내가, 손자인 내가 직접 하니까, 어떤 뭐 보람이라든지, 뭐 자긍심이라든지, 뭐 어떤 느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말씀을 듣고, 맞죠. 제가 이 밑에 선조분들께서 남겨주신 집을 예. 이 관광객분들께 오시면 설명을 하니까 솔직히 후손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이 집의 내력과 뭐 건축 양식 이런 것을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또 관광객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로서 저는 뭐 만족하면서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개국 공신이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가 그 정몽주의 그 피살, 네. 거기에서 이제 정몽주는 절개를 지키고 그 피살됐다는 데 대해서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국 공신의 공이 많이 이렇게 이 빛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제 생각은 정몽주 충신은 충신대로 우리가 기리고 또 개국의 공신의 역할을 한 분들은 그것도 공을 또 우리가 또 알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하는 그 큰 책무를 쥐고 있는 게 우리 해설사님의 그 뭐라 그럴까 책무 중에 한 개다 싶으니까 예, 제대로 알리는 거. 네. 예, 우리가 역사를 뭐 이렇게 왜곡한다든지 정복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조선왕조 실력이 있다니까 조선왕조 자료를 해서 이제 그 우리 조상의 거기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개국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노력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해주신 이런 조언들을 다 새기고 더 나은 해설,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관광객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박스포트는 하루하루 진보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과 호흡을 맞춥니다. 힐링과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다루며 생의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지향합니다. 제 채널은 문턱이 없으며 기아의 성공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톡으로 신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